밤마다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시는 분들, 혹은 나이가 들수록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하고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을 가라앉히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쳐버리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습관 하나, 그리고 매일 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드는 공간인 안방, 그 중에서도 베개를 베고 눕는 머리맡에 무심코 올려두는 사소한 물건이나 배치 하나가 평생토록 가끈 일마다 않고 고생하며 모아온 말년의 복과 귀한 재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아주 야금야금 새어나가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나 나이가 지긋해지면 이제는 편안하고 아늑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젊은 날에 흘렸던 땀방울과 눈물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자식들도 저마다 제 앞가름을 잘하며 내 가슴 시린 곳에 따뜻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어째서인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 같고, 온몸은 비가 오려나 쑤셔대며 통장 잔고는 다 어디로 갔는지 이유도 모르게 줄어들어 마음은 늘 불안과 섭섭함, 그리고 서글픔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히 찾아온 불운일까요? 세월이 흘러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토록 서럽고 고달픈 일이니 당연히 겪어야 하는 세파라고만 생각하며 체념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과 마음의 눈이 트인 선지식들은 입을 모아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이 닿는 집안의 작은 공간 하나, 그리고 마음을 쓰는 아주 소소한 태도 하나에 의해서 언제든지 흥하기도 하고 나락으로 무너지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머무는 이 방과 공간을 어떻게 다루고 가꾸느냐가 곧 그 사람의 지저분해지거나 맑아진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자 복이 드나들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는 문이라고 따끔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안방이라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안식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아 방심하기 쉽고 늘 베개와 맞닿아 있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침대 머리맡의 비밀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복이 어디론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면 그 구멍을 막아내고 다시 삶의 기운을 채울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덕이 무너지고 복이 담벼락 밑으로 달아나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끊어내고 마음의 빗장을 새로 걸어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욱 평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고 가슴 시리도록 깊이 있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신 채 제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밤늦은 시각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지난날의 후회와 다가올 날에 대한 잡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해가 떠 있을 낮에는 멀쩡하게 자식 전화도 받고 이웃들과 웃으며 지내다가도 사방이 조용해지고 밤만 되면 불쑥불쑥 찾아오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막막함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해진 적은 없으신지요? 다 커서 저 멀리 떠난 자식들은 각자의 살림과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뜸하고 애지중지 품에 안아 애써 키워놓았더니 내 마음 같지 않게 속을 썩이는 것만 같아 서운함이 눈물처럼 핑 돌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평생을 오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내 몸 아픈 줄도 모르고 헌신하며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내 손에 남은 것은 너덜너덜해진 낡은 통장 하나와 하루가 다르게 쇠잔해져가는 늙은 육신뿐이라는 생각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서러움이 치밀어 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온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채로 터덜터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털썩 눕습니다. 하지만 안방에 누워 눈을 감는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내일부터 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갯벌의 밀물처럼 밀려오고 자식의 흔들리는 앞날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이리저리 쑤시고 다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전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 머리맡 주변에 어떤 물건들을 가득 두고 계십니까? 혹시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세상 소식을 들여다보던 그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바짝 붙여 충전기에 꽂아두고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오래전에 가슴에 묻었어야 할 헤어진 인연의 흔적이나 이미 다 지난 날의 묵은 영수증들, 혹은 언제 쓸지도 몰라 방치해둔 온갖 잡동사니와 먹다 남은 약봉지들이 침대 헤드 위나 협탁 위의 먼지를 뽀얗게 인 채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그것들이 그저 방을 깔끔하게 치우지 못한 내 게으름 탓이거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이 어지러운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지친 마음과 밤새 뿜어져 나오는 불안한 에너지가 그 공간의 공기와 그대로 투영되어 집안에 들어와야 할 맑은 기운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날카로운 경고의 신호입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안방을 더 어지럽히게 마련이고, 그렇게 엉망이 된 공간은 다시 우리의 지친 마음을 더욱 옥죄는 지독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등불을 켜고 돌아봐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머리맡입니다. 그곳에 무심히 놓아둔 작은 물건 하나가 여러분의 단잠을 방해하고 방 안의 맑은 기운을 쫓아내며 평생토록 땀 흘려 모아온 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외면하지 마시고 똑바로 직시하셔야 합니다. 안방이라는 공간은 우리 인간의 기나긴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장소보다도 거룩하고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집 안의 거실이 가족들이 모여 북적이면서 세상의 사회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곳이라면, 안방은 철저하게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나 자신이라는 단독자로 돌아와 하루 동안 거친 세상에 시달리며 만신창이가 된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치유하고 다독여 회복하는 성스러운 성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모진 풍파를 겪고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일을 당했어도 안방 문을 닫고 들어서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긴장의 끈을 풀고 여기는 나를 해칠 수 없는 안전한 곳이구나 하는 안도감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안방의 기운은 언제나 호수처럼 맑고 고요해야 하며, 에너지가 한 곳에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부드럽고 따스하게 순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침대 머리맡, 즉 우리가 누웠을 때 머리와 뇌가 위치하는 그 주변의 공간은 우리 몸의 생체 기운과 광활한 우주의 기운이 가장 예민하게 교류하는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동양의 오랜 풍수지리학과 부처님의 연기법적 시각에서 깊이 들여다볼 때 머리맡은 인간의 영혼과 기가 세상에 가장 무방비하게 열려있는 문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토록 예민하고 무방비한 통로에 쇳덩이 같은 금속성 물질이나 날카로운 물건, 혹은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기 같은 강한 화기와 인위적인 파장을 지닌 것들을 가까이 두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새도록 우리의 지친 기운을 맑게 씻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머리맡에 놓인 그 물건들이 뿜어내는 탁하고 거친 파장이
우리의 뇌와 예민한 신경계를 쉴 새 없이 자극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할 수 없으니 아침에 해가 떠서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납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거울 수밖에 없고 몸속을 돌아야 할 생기인 기혈이 막혀 순환하지 못하니 맑은 판단력과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자라날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의 뼈아픈 미련이나 묵은 짐, 즉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에 대한 집착이나 썩어버린 물건들이 머리맡을 떡하니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의 복이 굴러들어오는 대문 앞에 거대한 바위로 빗장을 단단히 질러 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복이란 자칫 맑고 가벼우며 탁 트인 곳으로 살랑살랑 찾아오기 마련인데 머리맡이 각종 잡동사니와 탁한 기운으로 숨이 막힐 듯 막혀 있으니 복을 가지고 찾아오려던 귀인들도 발길을 돌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방치해둔 안방 머리맡에 숨겨진 풍수적 진실이며 늙어갈수록 자꾸만 운이 꼬이고 마음이 옹졸해지며 고달파지는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당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의 안방 기운을 완전히 180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쉽고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대 머리맡 혹은 누웠을 때 손이 닿는 반경 30cm 이내의 공간을 완전히 싹 비워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과 그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스마트폰 충전기가 지저분하게 꽂혀 있고 안경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으며 읽다만 두꺼운 책 무더기, 반쯤 먹다만 물이 담긴 컵, 그리고 온갖 영수증과 낡은 명함이 꽂혀 있는 지갑 등이 널려 있다면 오늘 밤부터는 그것들을 모두 안방의 다른 곳, 즉 침대와 먼 곳으로 치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전자기기는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의 미세한 뇌파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로 주변 기운을 탁하게 만드므로 최소한 잠자는 동안만큼은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머리맡 바로 위 벽면에 걸려있는 무겁고 음산한 액자나 날카로운 인테리어 소품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머리 위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짓누르고 있는 형국은 풍수적으로 심리적인 거대한 압박감을 주어 불면증과 만성적인 불안장애를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대신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은은한 풍경이나 따뜻한 색감의 작은 그림 하나만을 두거나 아예 벽을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이롭습니다. 셋째로는 잠들기 전 안방의 탁한 공기와 내 가슴 속의 무거운 마음을 함께 정화하는 깊은 호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방 안의 묵은 기운을 밖으로 슥 내보내고 침대에 편안히 누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간 온갖 원망과 미련, 불안한 생각들을 내뱉는 숨결에 담아 다 털어낸다는 마음으로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단, 이 세 가지 아주 사소하고 쉬운 행동만 실천하더라도 여러분이 누리는 잠자리의 질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아침에 눈을 번뜩 떴을 때 느껴지는 몸의 가벼움이 확연히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인테리어 업자를 부를 필요도 없고 복잡하고 어려운 풍수 비법을 찾아 전국을 헤맬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비우고 정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과연 단순한 옛날 어른들의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일 뿐인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있고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소도시에서 은퇴한 남편과 함께 평범하고도 묵묵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60대 중반의 김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 여사는 몇 년 전부터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침에 눈만 뜨면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만성적인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날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뾰족한 가시 돋친 말들만 오갔고 자식들은 전화 통화조차 의무적으로 겨우 할 뿐 왠지 집안 전체에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가 늘 감도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주를 보러 가면 말년운은 나쁘지 않고 먹고 살만하다는데 왜 내 실제 삶은 이토록 고달프고 숨이 턱턱 막히기만 한지 남몰래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와 비슷한 풍수와 마음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씁쓸한 심정으로 자신의 안방문을 열고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침대 머리맡은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쌓인 작은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머리맡 협탁 위에는 고장난 손목시계, 오래된 약병들, 자식들이 어릴 적 쓰다 버린 장난감 조각들, 그리고 밤새 충전하느라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각종 스마트폰 선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 탁하고 죽어있는 물건들을 매일 밤 내 머리맡에 두고 잤으니 내 기운이 온전할 리가 없었구나. 그날 당장 김 여사는 남편의 타박과 영문 모를 눈총을 뒤로 하고 머리맡에 있던 모든 잡동사니를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아 버려버렸습니다. 전자기기는 방의 구석 모퉁이로 치우고 협탁 위를 깨끗한 물티슈로 박박 닦은 뒤 작은 도자기 잔 하나와 맑은 생수만 정성스레 올려두었으며 침대 방향도 벽에 바짝 붙어 숨이 막히던 것을 살짝 틀어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안방의 기운을 정돈하고 거짓말처럼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불면증이 썰물 빠지듯 씻은 듯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안개 거치듯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니 남편을 향해 쏘아붙이던 뾰족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면서 뜸하던 자식들과의 관계도 거짓말처럼 부드럽고 다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지인들에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방의 가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옹졸한 빗장을 풀고 쓸데없는 집착을 버렸더니 그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복이 스며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제 같은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까? 공간의 변화는 곧 나의 내면과 마음의 변화이며 내 꼬인 삶을 바꾸는 기적은 멀리 있는 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침대 머리맡을 단정하게 정돈하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맡의 1차적인 풍수적 오류를 말끔히 바로잡았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안방 전체의 구조와 말년운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두세 가지를 더 깊이 있게 확장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 머리맡을 정리하는 것에서 마음을 놓지만 사실 안방 구조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확장된 문제는 바로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침대의 위치가 방 안에서 어떻게 놓여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경계하는 배치 중 하나는 방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문과 정면으로 일직선상에 놓이거나 누웠을 때 내 발이 문을 향하는 이른바 수형의 배치입니다. 안방문은
집안의 기운이 활발하게 드나드는 주된 통로인데 문을 열자마자 내 몸이 그 기운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게 되면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인 긴장 상태가 풀리지 않고 지속됩니다. 특히 말년에는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서풍이나 강한 기운의 충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잔병치레를 하거나 뼈마디가 쑤시는 등의 기가 쇠해지는 현상을 겪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침대는 가급적 문을 열었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시야가 안전하게 확보되면서도 문에서 바로 내 몸이 노출되지 않는 아늑한 구석에 위치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안방 내부의 거울 배치입니다. 방이 조금이라도 넓어 보인다는 이유로 침대 바로 맞은편이나 머리맡 바로 옆에 커다란 거울을 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 거울이 내 누워있는 모습을 계속 비추고 있으면 밤사이에 지친 몸을 정화하고 모아야 할 인체의 소중한 기운이 거울로 인해 반사되고 사방으로 분산되어 깊은 휴식을 방해받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예민해지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안방 내의 거울은 가급적 천이나 커버로 덮어두거나 침대에서 직접 비치지 않는 드레스룸 안쪽이나 구석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안방의 채광과 환기 문제입니다. 곰팡이나 습기가 차기 쉽다고 하여 사계절 내내 창문을 꽁꽁 닫아둔 채 어두컴컴하게 지내는 안방은 살아있는 사람이 숨쉬는 공간이 아니라 정체된 탁한 에너지가 갇혀 썩어가는 곳이 되기 쉽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맑은 바깥 공기가 매일 한 번씩 환기되는 안방에는 자연스럽게 생기가 가득 깃들고 그 생기가 말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처럼 단순한 침대 방향이나 작은 물건 배치를 넘어 안방이라는 공간 전체를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말년의 복을 굳건히 지키고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풍수와 공간의 정돈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과 눈물을 주는 것은 결국 불교적 성찰과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늘 무소유의 맑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와 행복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방 안을 온갖 물건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움켜쥔 채 아등바등 살아가려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달프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안방 침대 머리맡에 수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지나간 날의 과거 기억과 뼈아픈 미련, 다가올 날에 대한 불안과 집착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탐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방을 깨끗이 비우는 것은 곧 내 마음의 탐욕과 집착을 깨끗이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눈길을 거두어들이고 내 안의 업장을 소멸하며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늙어갈수록 방안을 무엇인가로 자꾸 채우려 하지 말고 마음과 공간을 더욱 단정하고 가볍게 비워낼 때 비로소 우주가 주는 가장 순수하고 깊은 복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이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슬픈 일이 아니라 더 크고 맑은 자비와 평화를 담기 위해 비로소 자리를 마련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머리맡에 지저분한 잡동사니를 치우고 가슴속 묵은 감정을 털어내는 그 모든 행위는 단순히 방을 청소하는 것을 넘어 내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고 부처님의 맑은 자비와 가피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위대한 수행과도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어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소멸해가는 비참한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평화롭게 내려놓으며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여정입니다. 이 깊고 그윽한 불교적 성찰을 가슴 깊이 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말년은 다가올 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하고 깊은 평화로 눈부시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깊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조용히 갈무리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우리의 안방, 그리고 하루의 피로를 녹여내는 그 소중한 침대, 머리맡은 이제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복과 평안이 머무는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불을 켜고 여러분의 안방 머리맡을 가장 먼저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쌓여있던 묵은 물건들과 전자기기들을 말끔히 치워내고 마음의 짐을 함께 내려놓는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비로소 얻게 된다는 그 옛 선지식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남은 여생을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며 복되게 이끌어줄 것임을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방에는 지금 어떤 기운이 머물고 있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머리맡에 있는 물건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비우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바꾸어 놓듯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말년에 놀라운 기적과 따뜻한 축복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이만 따뜻하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